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서부발전 자소서 항목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자소서 항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져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부터 좀 막힐 것 같습니다. 한국 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 같은 경우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죠. 지금 현재 한국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탄소 중립, 즉 넷제로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수소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소에너지는 가스공사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해양 바이오 수소 생산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탄소 중립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라는 것 때문에 서부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고, 이로 인해서 한국 서부발전의 평판이 향상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조금 더불어서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 등에서 기술 혁신과 규모 확장 같은 경우는 한국 서부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는 발전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 그리고 디지털 기술 공유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 또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것 또한 서부발전이 에너지 종합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나가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서부발전은 이미 오만 태양광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특히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는 서부발전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 진출 같은 경우는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야말로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는 지금 현재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수소에너지는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이고요. 이것을 선도한다는 것은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서부발전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를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건데, 지원자의 전공, 경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서부발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좀 전문적인 역량이 필수적이잖아요. 지식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직무 기술서에 있는 지식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고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수소에너지 개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기획, 인사, 노무관리, 예산, 자금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필요 역량에서 예산 관리, 경영 실적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기술 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 부분을 잘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노무관리, 노사관계를 개선해서 글로벌 프로젝트와 상생협력 모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사관계에 대한 구축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발전직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화력발전 설비 설계라든지 화력발전 설비 운영인데 뭐 규정 및 법규 해석 능력이라든지 신뢰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소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화학직 같은 경우는 환경하고 같이 보죠. 환경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부분 오염물질 분석이라든지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iOS 등 환경 관련 국제규격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많이 봤던 항목이죠. 기존 항목이나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새롭게 내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던 것, 요런 것들을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 즉 문제의식을 가진 이유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낭비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술적 한계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있는 거죠.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경제적 요인,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때도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에 이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얘기를 하라 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조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이 좀 부족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도 됩니다.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증가했거나 성과에 대한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죠. 3번 항목입니다. 조직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원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렇게 갈등의 유형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업 갈등, 작업 목표, 역할 분담 이런 것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또는 관계 갈등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감정적 충돌이나 성격 차이, 팀원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할 갈등, 책임의 중복이라든지 모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여기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의 갈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 부족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중재와 소통이라든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관리에 대한 도구를 도입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도 힘들어 할 만한 4번입니다.
지원한 지원 분야에 대한 본인의 대표적인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전기, 기계, 화학과 관련된 지식, 규제, 법률과 관련된 지식, 즉 직무기술서에 있는 역량을 작성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구체적인 경험이라든지 사례를 중심으로 저는 이런 역량을 통해서 이렇게 획득한 역량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식이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저는 평소 학교에 다닐 때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고 나열을 해주시고요. 현재 저는 지금도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내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기술 공유센터와 협력해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공유센터와 협력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좀 더 매끄럽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조금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